인생에서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야 라고 되돌아보던 그 시절 말입니다. 만약 우주가 예상치 못하게 그 시절을 되돌려준다면 어떨까요? 칼융의 심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에 따르면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사실 그저 저장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 시간은 너무나 놀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정도로 되살아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의 말에 따르면 우주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주고 있다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서 세월을 훔쳐갑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하러 서두르고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눈의 반짝임이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갑자기 달력이 하나둘씩 넘어가고 계절이 바뀌고 우리는 같은 자리에 멈춰섭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안에 깊은 침묵이 자리 잡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본질과의 연결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융은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보내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 시간들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영혼의 발달이 멈추고 때로는 퇴보하기까지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칼융에 따르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소리는 이러한 침묵의 시기에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타성 때문에 이 목소리를 억누릅니다. 억누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칼융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측면은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잊기 시작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이 잠재력을 잊을 때 삶은 일상이 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됩니다. 칼융은 인생 후반기에 인간의 진정한 과제는 타인이 부여한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언은 잃어버린 시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타인이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회, 심지어 패션 트렌드까지도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영혼은 필연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이러한 깨달음이 종종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상실이고 때로는 실패이며 때로는 삶이 무의미해지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칼융은 이 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두운 밤은 영혼이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내면으로 물러나는 시기이며 외부 세계의 모든 소음이 침묵하는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겉보기에 정적이거나 거짓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혼 깊숙한 곳에 풍부한 지식을 창조합니다. 이 풍부한 지식은 때가 되면 변화를 촉진합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시간조차도 미래의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영혼은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다림은 때로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우주는 사람이 과거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세월을 완전히 다른 깊이와 성숙함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침묵하는 무게는 사실 영혼이 당신을 붙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 삶의 어떤 문들이 닫힌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났고 어떤 기회들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우주는 당신의 영혼이 더 큰 변화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칼융이 말했듯이 인생에서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들은 종종 당신의 가장 깊은 변화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도전은 이 잃어버린 세월이 실제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혼은 시간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세월 동안 약해지고 뒤처졌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중심으로 데려오기 위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게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볼 수 있다면 어쩌면 당신의 남은 여정은 과거의 모든 상실을 만회할 만큼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사람이 자신과 마주할 때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잃어버린 세월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와 화해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일부를 감추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숨기는 생각, 억누르는 감정, 마주하기를 피하는 기억, 칼. 융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어두운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 무시된 재능, 때로는 가장 순수한 감정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특정 부분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가족과 공동체가 용납하지 않는 행동을 숨기도록 배웁니다. 우리는 조용히 지내고 반항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안에 작은 저수지를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저수지는 커져 어두운 상자가 됩니다. 칼융에 따르면 이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림자 원형은 우리의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잊힌 강점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억압된 분노, 질투, 이기심뿐 아니라 소홀히 했던 창의성, 열정, 어린 시절의 꿈까지 숨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상자를 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동조종 장치처럼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칼융이 말했듯이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모든 것은 운명처럼 당신에게 직면합니다. 다시 말해 직면하기를 피하는 그림자는 다른 사람, 사건, 위기 속에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한 많은 세월을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며 보냅니다. 우리는 그림자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그림자는 우리의 관계, 선택, 실패 속에서 그 자체를 상기시켜줍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온전함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온전할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림자의 존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자신에게 가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자신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어떤 부분은 분노를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연약하고 지나치게 자만하고 지나치게 자기 희생적인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당신입니다. 칼 융은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빛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빛을 비추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가장 어려운 측면은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선하고 덕이 있고 정의롭다고 정의하지만 그림자는 그 정의가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장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왜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그토록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너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 메커니즘은 그림자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가장 자극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 내면의 억압된 부분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면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파괴적이면서도 해방적입니다. 칼 융은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어둠에서 도망치지 않고 타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관계, 일, 심지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또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감정과 생각이 의식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는 숨겨진 힘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관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이는
통합의 과정입니다. 통합된 사람은 자신의 어둠과 빛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고 완전해집니다. 이러한 완전함은 또한 우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주가 온전한 것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세월의 침묵 속에서 어쩌면 당신도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재능을 숨기고 어떤 꿈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이 보고 말하고 이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 후반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견은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고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고 당신을 완성하는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절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혼 깊숙이 묻혀있던 세월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맞설 때 당신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우주는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을 완전히 다른 힘으로 돌려줄지도 모릅니다. 시간. 인간 삶에서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평범해 보이는 요소. 달력의 숫자, 손목시계의 똑딱거림,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선형적이라고 속삭입니다. 과거는 우리 뒤에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이는 단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시간은 우리 의식에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영혼에는 순환합니다.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성은 우리 삶의 가장 심오한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시간의 이러한 순환적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메아리가 현재로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어린 시절 맡았던 향기가 코를 찔러 수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혹은 누군가를 만나 마치 항상 알고 지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무의식은 시간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시간의 순환적 본질을 이해하면 잃어버린 세월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형적인 시간 이해에서는 과거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환적인 시간 속에서는 과거의 경험, 배우지 못한 교훈,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이 말한 동시성이라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동시성이란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몇 년 전에 놓친 기회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에 당신을 아프게 했던 상황이 치유의 형태로 다시 경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영혼이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칼 융은 영혼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 주제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중 일부는 서로 닮아 있고, 어떤 위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어떤 꿈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순환적 시간의 비밀은 이러한 반복이 손실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이러한 순환적 측면을 인식할 때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시절은 낭비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절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순환은 우리를 우리의 중심, 진정한 본질에 더 가까이 데려다주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은 실제로 이러한 순환을 겪으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후회, 기쁨, 실망, 이 모든 것은 같은 순환의 일부입니다. 흥미롭게도 시간에 대한 순환적 이해는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은 필요할 때 다른 형태로 같은 기회를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성숙한 나이에 더 의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몇 년 전 잃었던 우정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다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자신이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각 시대가 고유한 에너지와 교훈을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시간의 순환적 비밀은 우주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일이 즉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서두릅니다. 하지만 우주는 고유한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칼 융은 꿈과 무의식적 상징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삶에서 특정 주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의 목적은 우리를 점진적으로 성숙시키고 그에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은 적절한 순간에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준비로 여깁니다. 그 시절에 배운 인내심, 얻은 회복력, 그리고 얻은 더 깊은 이해는 모두 다음 주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 융이 인생은 원을 그리며 추는 춤과 같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것이 그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면은 이것일 것입니다. 순환적 시간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때로는 세 번째, 네 번째 기회까지도. 왜냐하면 삶은 결코 우리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완성된 이야기, 끝나지 않은 교훈, 억눌렸던 감정,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다시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더욱 의식적으로, 더욱 강하고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가장 큰 아군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과거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짊어지고 가는 대신 그것들이 순환하며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마음에 희망을 줍니다. 시간은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다른 순간에 되살려낼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한가운데서 논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노래가 수년 전 잊고 있던 감정을 되살려줍니다. 우연히 손에 들어온 책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는데 이 만남이 조용하지만 심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순간들을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때때로 우리에게 무언의 부름을 보냅니다. 이러한 부름은 논리의 경계를 초월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칼 융은 동시성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과 외부 세계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이 형성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비밀스러운 언어를 통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변화의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가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 찾아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첫 바람처럼 이러한 무언의 부름은 종종 매우 미묘하게 찾아옵니다. 꿈이 있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 꿈은 며칠 동안 마음속에 맴돕니다.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같은 상징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반복되는 상징과 사건들이 무의식이 우주와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삶은 단순한 우연한 사건들의 연쇄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여정으로 엮인 여정입니다. 이러한 부름을 알아차릴 때 내면의 문이 열립니다. 우주의 신호들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속삭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수년간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거나 지치게 했던 길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운명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의식적인 삶의 가장 깊은 목적은 우리 자신의 본질과 우주의 흐름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침묵의 부름은 이러한 조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부름을 알아차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대사회의 소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일상적인 걱정들이 이러한 미묘한 신호를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 융이 그의 저서에서 강조했듯이 일단 부름이 시작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신호로 시작해서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더 큰 사건의 연쇄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멈춰서서 이건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부름은 때때로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부름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초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원형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빛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침묵의 부름은 종종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밀어내고 잃어버린 조각들과 마주하게 합니다. 칼 융은 이 신비로운 시간의 그물을 이해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도록 조언합니다. 모든 상징, 모든 사건은 적절한 시기에 그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침묵의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면의 계약입니다. 그래, 나는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래,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이러한 수용은 당신을 수동적인 기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여정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일을 행운이나 불운이 아닌 의미의 단서로 보기 시작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삶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침묵의 부름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은 하나의 발걸음일 수도, 결정일 수도, 심지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작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하면 우주가 당신에게 응답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문들이 열리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며 당신의 길이 교차합니다. 칼 융의 동시성 이론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주의 침묵의 부름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칼 융은 이 진리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우주의 목소리라고 요약했습니다. 부름은 외부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근원은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주와 영혼은 같은 근원에서 자양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삶의 가장 큰 실수는 이 부름을 논리적으로 만들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름은 마음이 아닌 가슴과 직관의 언어로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계산이 아니라 느껴야 합니다. 그렇기에 침묵의 부름을 듣는 모든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침묵의 부름은 삶의 무작위적인 소리가 아니라 우리 운명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별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빛나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질서 있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점으로 합쳐집니다. 어린 시절의 향기, 몇 년 전 들었던 멜로디의 반복, 혹은 전혀 낯선 곳에서도 난 이곳을 알아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순간들은 의식이 시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영혼이 선형적인 시간선에 갇히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내면의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타임머신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 사건을 되짚어보는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시간의 여러 겹을 동시에 느끼고 과거의 감정을 현재에서 되살리고 심지어 미래의 단서조차 현재로 스며드는 의식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세월은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내면의 타임머신과 연결될 때 삶에서 일종의 시간 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 두려움 때문에 놓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느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삶의 의무 때문에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내면의 타임머신은 그 순간들로 돌아가 다른 의식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치유는 억압된 부분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은 과거를 바꾸지 않고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개인적인 의미를 담아 재해석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올가매는 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실패를
오늘날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당신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영혼의 일시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부르는 빈틈을 메워줍니다. 내면의 타임머신이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에게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을 다시 겪는 것이 두려워 이 문을 닫아둡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당신이 벗어나는 모든 기억은 실제로 당신 안에 살아 숨쉽니다. 마주하지 않으면 그 기억들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감하게 되돌아가 그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간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우주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놓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강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경험에서 이 강은 굽어지고 되돌아가고 여러 갈래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타임머신은 당신이 이러한 구비 사이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순간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순간에는 이미 미래의 성취에 대한 설렘을 느낍니다. 이는 선형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의 형태입니다. 칼 융은 꿈을 이러한 내면의 시간, 여행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꿈은 과거의 장면들과 미래의 상징들을 엮어냅니다. 꿈속에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는 마음이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모두와 시간을 초월하여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은 우리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유 경험의 일부임을 일깨워줍니다. 내면의 타임머신을 활용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단점을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향수에 젖는 만족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오늘 나누는 것,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 사과하는 것, 또는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그 순간 필요한 사랑과 이해를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시간의 한 지점을 바로잡고 이러한 바로잡음이 오늘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은 씨앗처럼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 시간들은 싹을 틔우고 현재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간과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타임머신은 단순히 과거로의 여행이 아니라 미래를 재건하는 도구입니다. 언젠가 이 여정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면 잃어버린 세월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세월은 당신의 변화를 만들어낸 조용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마치 길의 끝에 다다른 듯한 지점으로 이끕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도 되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기적이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힘은 스스로의 죄에서 부활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은 영혼 깊은 곳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고통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용감한 발걸음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재생이라는 개념은 무의식의 가장 오래된 원형 중 하나입니다. 신화, 동화, 꿈에서도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영웅은 주거지하 세계로 내려가 그곳에서 받은 선물을 가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 상징적인 죽음은 옛 자아의 경계를 초월하여 우리를 정의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두려움, 패턴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거나 끝낼 때 실제로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관계가 끝나 공허함을 느꼈거나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상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칼 융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문턱은 영혼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옛 삶과 새 삶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을 때 무의식은 새로운 길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다른 장소와 낯선 얼굴들이 보이고
내면에서 새로운 호기심이 깨어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융에 따르면 진정한 시작은 과거의 모든 조각을 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상실, 실수, 후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여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이해하면 비할 데 없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칼융은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이 그림자와 화해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과거에 억눌렀던 모든 잠재력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재탄생을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인내는 당신의 가장 큰 친구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단호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칼융이 당신 내면의 재시작의 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상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꿈을 적고 당신을 사로잡는 이미지로 노트를 만들고 의식을 통해 삶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잠재의식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새 노트에 첫 문장을 적는 것은 잠재의식 속 강력한 인문 원형을 활성화합니다. 칼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징적인 단계들은 정신적 변화를 가속화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적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자연은 계절마다 새롭게 시작되고 밤은 끝나고 아침은 떠오르고 바다는 물러갔다가 다시 채워집니다. 인간의 영혼 또한 이 순환에 포함됩니다. 칼융은 인간의 내면은 우주의 순환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항하면 삶은 정체되지만 받아들이고 행동하면 흐름이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언젠가 뒤돌아볼 때 당신은 이 날들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불확실하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 당신의 변화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에서 일어나는 이 순간은 남은 인생 동안 간직할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칼융이 말했듯이 인생은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될 수 있는 당신 사이의 여정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 여정에서 가장 과감한 발걸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적은 겉으로는 작은 발걸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보면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만큼 큰 혁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혁명의 영웅이자 창조자입니다. 영혼의 무한한 재생 능력에 대한 칼융의 믿음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모든 끝은 사실 새로운 시작으로 위장돼 있다. 다시 시작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이 여정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세월을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 행동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칼융이 우주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주고 있다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